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전력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고덕 차량기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소치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태능 선수촌을 달리는 버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2부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 고1들이 입시를 치러야 하는 2017년 대입을 준비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이나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독특한 에너지원을 찾았다고요? 예, 뭐 크게 독특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 에너지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예. 그 수소 에너지를 찾았군요. 예, 저희가 찾은 게 아니고 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서울시 안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수소 연료전지라고 말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보통 이제 연료전지란 표현이 보다 범용적인 표현인데요. 예. 보통 연료전지도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네. 이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통 네. 수소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려는 것도 역시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연료전지,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좀 일상 속에서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전에부터 많이 써오던 것입니다. 사실 네. 뭐 우주선 같은 이제 밀폐된 곳에서도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연료전지를 사용했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친환경 오염이 없는 쪽으로 가면서 수소연료전지 차량도 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데 사실 쓰는 배터리에도 이런 연료전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가 원자력 발전보다는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당연히 위험하지가 않죠. 예. 저희 연료전지는 그야말로 저희가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예.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일반 보일러들은 이제 연소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연료전지는 그것을 전기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물이 생산이 되니까 대기오염 문제도 요즘 뭐 저희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도 심한데요. 이런 대기오염 문제도 없고 예. 당연히 뭐 방사성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위에가 있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되는 그 수소를 저장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각 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뭐 네. 가스 저장에 따른 그러한 위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위험도 없고 또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동안 쭉 써왔던 거라 그러면 하면은 예. 서울시에서 이제서야 그걸 하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뭐 수소연료를 포함한 예.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기존의 에너지원들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었기 때문에 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다만 많이 싸졌습니까? 비용도 많이 내렸고 정부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예. 일반 전력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휴 부지 고덕동에 있는 그걸 예. 활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뭐
남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고덕이 한 것도 사실 전체 면적은 한 4,400제곱미터, 그러니까 1,500평도 안 되는 면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철도 차량 기지나 또는 저희 하수 처리장, 그리고 이제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이런 공간들이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씩 남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에 저희가 빌려주고 민간 기업들에서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전력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지도 청정 에너지원이죠? 예,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하고 약간 다른 점은 태양광은 그야말로 재생의 개념이거든요. 다만 이 지금 말씀드리는 연료전지는 아직까지는 주로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원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효율이 더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덕에 설치한 게 저희가 2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화력발전소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인데요. 뭐 서울에 있는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규모로 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양이 약 4만 5천 가구 정도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가구가 한 420여만 가구가 되니까 1%가 서울시 가구의 1% 이상이 쓸 수 있는 전기를 요 하나의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지하철 차량 기지에 아마 기지가 세워지는 모양인데, 뭐 앞서 뭐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폭발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수소연료 전지에 쓰는 수소를 뭐 탱크를 둬서 많이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배관에서 뽑아와서 현장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폭발이나 그런 위험은 없고요. 다만 이것도 이제 가스를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스 사용하는 거에 맞는 고압가스 가스에 대한 다른 안전장치는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연료전지는 적용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가정에서 보일러 대신에 쓸 수 있는 소규모, 그러니까 1kW짜리 연료전지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1000여 개 이상, 1500대 정도가 보급돼 있고요. 서울에도 약 200개 정도가 이미 보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량 제작사에서도 수소연료 전지차를 개발해서 이미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발전용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22개소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이미 200가구 정도가 설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그렇습니다. 서울 그럼 일반 주택입니까? 일반 주택 아파트 같은 곳에 1kW 규모로 들어가니까요. 일반 보일러 대신해서 쓰는. 그렇다면 200가구가 몰려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데인가요? 이제 사업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서요. 같은 동에서 일부 들어간 데도 있고요.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개별 단위로 뭐 설치된 곳도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설치된 건 아니죠? 이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라서 아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좀 경제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걸 통과를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연료전지 기지 환경 문제로 주위 주민들한테 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피해는 없을까요? 이 시설이 물론 이제 가스도 들어가고 뭐 이제 송풍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소리는 납니다만은 그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55데시벨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덕 차량 기지는 그 차량을 정비하는 곳이라서 그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히 많이 격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민들의 동의는 받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발전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적은 면적이 하는 거라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해당 구청과 함께 그 사전에 협의를 다 마쳤고요. 아까 말씀처럼 지역의 요게에서 뭐 그 소음을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거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시민들이 좀 보호받기 어렵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입지가 말씀 네. 것처럼 뭐 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설비가 잘 가동이 돼서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그만큼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이제 유지 관리에 신경을 더 쓰리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는 지휘감독권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이번 소치 올림픽 선수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요즘 밤마다 올림픽 보느라고 너무 즐거워요. 요즘에 밤늦게 경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 안 자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번에 이상화 선수 메달 따는 거 보니까 막 같이 이제 막 울컥하더라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누나 형 화이팅! 4년간 준비한 만큼 꼭 메달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 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아유, 저는 요즘에 밤잠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올림픽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 가는 버스를 탈까 생각하다가요. 한번 태릉에 가봤습니다. 네. 대표 선수들은 소치에 갔지만 태릉에 가면 신나는 올림픽 기분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수촌 앞으로 가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네. 네, 태릉 선수촌 앞에는 모두 4대의 버스가 지나는데요. 그중에 202번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과 남양주, 경계진 불암동을 출발해서 태릉, 신설동, 종로, 서울역을 지나서 다시 불암산으로 돌아가는 버스인데요. 기사님 먼저 만나보시죠. 10여 년간 태릉을 지켜보셨다는 신수균 기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태릉교통의 202번을 운전하고 있는 신수균 승무원입니다. 여기 이 회사에 근무한 지 지금 만 14년 됐습니다. 선수들도 혹시 타나요? 예, 가끔 탑니다. 타는데 이상하 선수 때 얼마 전에 한번 내가 본 적이 있고요. 타진 않았지만 본 적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선수들 많이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은 잘 못 보고 솔직히 한참 이제 선수촌이 돌아가지고 이제 몇 년 고생해서 이제 메달권에 나갈 애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요즘 겨울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죠. 학생들하고 중고생들하고 초등생까지 많이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오려면 꼭 202번을 애용해야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학생들 방학기 시즌에 제일 많고요. 앞으로 이상화 선수 메달 따는 걸 보고 또 앞으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오면 아마 또 그런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운동선수나 시민들이 태릉에 가기 위해서는 꼭 이용해야 되는 버스가 202번 버스군요. 예, 태릉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 네. 역이 이제 선수촌하고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버스를 네. 타고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아주 유명한 선수는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버스를 직접 타는 걸 보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렇게 새내기 버스들은 202번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하시다 보면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화 같은 선수들 보고요. 역도 선수들 특히 지나갈 때는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꿈나무 선수로 키워보려고 유독 태릉을 찾는 분이 또 많아진다고 합니다. 옆에 네.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스케이트장 말고 딴 것도 있습니까? 예, 사격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대표를 꿈꾸는 우리 꿈나무 어린 선수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운동복 차림의 씩씩한 여학생이 버스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갔다 가는 길이에요? 태릉 사격장이요. 운동하는 선수예요? 네, 사격해요. 이 버스 자주 타겠네요? 네, 거의 자주 타요. 태릉이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 같은 게 많은데 거기에서 하는 게 자랑스럽고 네, 거기에 국가대표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시즌 되면은 운동하는 마음이 조금 다르겠어요. 붕 떠요. 기대가 많이 돼요. 올림픽 시즌이 되면 국가대표도 되고 싶고 대표가 무조건 되고 싶은데 연습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사격이?
사격이 집중하는 그런 운동이라서 그걸로써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 지금 인터뷰한 학생은 초등학생 같아요? 중학생이래요.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인데요. 벌써 네. 사격을 하는군요. 네, 사격을 하는 꿈나무 선수입니다. 네, 태능에는 선수촌 말고도 뭐 그 밖에 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먼저 태능 선수촌이 있어서 태능 선수촌 많이 불리는데 태능은 조선 중종의 두 번째 아내였던 문정왕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사적 201호고요. 왕비의 단릉인데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문전왕후 권세가 대단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또 주변에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서울여대, 육사, 삼육대학교 등 학교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예. 와, 그리고 경관이 정말 좋아요. 예. 제가 매주 이렇게 버스를 소개하다 보니까 종점을 가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외곽으로 조금만 가도 벌써 공기부터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숨겨놓은 나들이 장소 발견하는 것처럼 그 종점만의 매력을 매번 느끼고 돌아오는데요. 네. 특히 202번 버스가 있는 불암동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동네였거든요. 네. 신수균 기사님에게 태능 일대 자랑을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 다닐 때 사계절마다 참 경치도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바뀌는 경치에 아주 반합니다. 지금은 별내 신도시가 들어와서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옛날에는 여기 가수원이 배나무, 배밭이 많았습니다. 아주 봄 되면은 그냥 배꽃이 보기 좋잖아요. 하얀이. 하얗게 뭐가 내려앉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제 불암산이 이제 참 좋아요.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저 능선에서 달리기도 많이 하고 체력 단련을 많이 합니다. 그쪽이. 늘 많이 받고 등산객들이 아주 많이 즐겨 찾는 그런 명산입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우리 동네도 태능 못지않게 좋은 동네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은 분이나 또 우리 버스 소개하고 싶으신 기사님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주시면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혹시 올림픽 하면요, 가장 생각나는 선수 어떤 분 있으세요? 저는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기억하는 올림픽 영웅은 누군지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가장 기억나는 올림픽 스타는 누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정류소는 태릉 선수촌입니다. This stop is 태릉 이번 소치 올림픽 선수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요즘 밤마다 올림픽 보느라고 너무 즐거워요. 요즘에 밤늦게 경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 안 자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번에 이상화 선수 메달 따는 거 보니까 막 같이 이제 막 울컥하더라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누나 형 화이팅! 4년간 준비한 만큼 꼭 메달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운전기사분이 불암동이 참 좋은 동네고 불암산도 참 좋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불암동 진짜 가보니까 좋던가요? 좋아서요.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서울 시내인 듯한데 또 남양주와 경계선에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예쁜 동네였고요. 그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간이 매점, 버스 정류, 휴게소 등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어올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럼 불암동을 구경하려면 종점에서 내리면 됩니까? 네, 불암동으로 가는 버스 202번을 타고요. 종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일대 산도 있고 또 군부대도 있고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나들이 코스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설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혜성여자고등학교 조복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대입 제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이나 방송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동해안의 대설주의보가 해제되면서 9일째 이어졌던 눈도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영동산 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린 뒤 오전에 눈이 그치겠고 주말에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남해상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 송현동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 5대와 잇따라 추돌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3살 임모 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우회전해서 도로로 진입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합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비닐하우스 작업장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상봉동에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노래방 기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해가 2017년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7년 대입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2017년 대입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고 학교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혜성여자고등학교 조복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학 입시에서 대외 활동도 중요하고 수능 성적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네. 예,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생활과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네. 상급 학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네.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의 방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 고등학교 생활의 결과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우리가 이제 학생부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네.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 되면 2학년인가요? 이제 문과 이과 나뉘게 2학년 되고. 때 주로. 네, 예체능 계열로도 또 나뉘게 될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1학년 1학기 중에 자신의 특성하고 적성을 파악해서 나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업 뭐 혹은 그 일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 어느 계열이나 혹은 어느 학과에 진학해야 할까 뭐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예, 현재 이제 대학은 학과를 크게 인문사회계 자연이공계, 뭐 예체능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계열별로 이제 다르게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네. 예,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2학년 때부터 인문, 보통 이제 문과라고 하죠. 그리고 네. 자연, 이건 이제 인문은 이제 문과라고 하고 네. 이제 자연은 이제 이과라고 해서 나누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정이 뭐 인문, 자연 중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의 학과 선택이 그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에 맞춰서 이제 2학년 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요즘은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문과 이과 중에 어느 쪽이 더 인원이 많던가요? 문과가 조금 많기는 한데 그 이과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과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좀 비슷비슷한 모양이죠, 문과가. 예전에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 이과가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은 비슷하거나 이과가 조금 많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또 달라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 뭐 학교에서 안내를 하니까 크게 염려를 할 것은 없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이제 사회과학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이과 학생들은 이제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학 같은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제2외국어는 선택을 하죠. 예, 그렇군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그 학교 활동 참여도 요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특히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집중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 학교 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는 자기 목표가 뚜렷한 경우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경험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 전교생 중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학교 생활 활동 거의 다 100% 다 참여합니까? 아니면?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상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동아리를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하고 싶은데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이제 지도교사를 이제 구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럼 동아리가 꽤 많겠네요. 많죠. 뭐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급 수보다는 많죠. 그렇군요. 네. 특이한 동아리 있나요, 혹시? 아니면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공연하는 동아리들. 공연하는 동아리. 요즘 학생들이 연예인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동아리들 좋아하죠. 그렇군요. 지금 고1 학생들이 2017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2017년에 달라질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2015년 대입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2015년 대입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나요? 수능 시험이 좀 달라집니다. 그 영역이 이제 현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묶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해서 5개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실시가 되는데 최근까지 수능 시험은 11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우리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미뤄지죠. 그렇게 되고. 특별히 뭐 미뤄진 이유 같은 건 있나요? 그냥?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을 수시 모집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표를 늦게 이제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이런 문제. 그렇군요. 그리고 대입 2017년 대입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한국사죠. 그렇죠. 한국사 필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어가 이제 작년에 A, B 유형으로 나눠서 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공통이거든요. 올해 그리고 내년. 근데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 국어도 공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취 평가제라는 게 있던데 그 성취 평가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적 평가를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비교해서 하는 상대평가 9등급제로 했었는데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생들부터는 이제 일정 수준만 되면 그 등급을 다 부여하는 일종의 절대평가 방식인 거죠. 그게 고등학교에 도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생소하지 우리 학생들은 익숙한 제도죠. 그렇군요. 그 성취 평가제 경우에 아직 대학 입시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않죠. 그래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9등급제를 같이 적용을 해서 대학에 보내지는 성적 자료는 이 9등급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입 수능 출제 범위는 뭐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어가 통합이 되기는 하지만 뭐 올해나 뭐 내년이랑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한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논란이 아주 거셌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입에서 한국사가 필수로 바뀌게 되죠? 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그렇군요. 그동안은 글쎄요, 역사 교육 우리 선생님은 무슨 과목 맡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생물 과목을 가르치다가 진로진학 상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한국사의 경우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중하위권이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필수로 바뀌게 되면 좀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한국사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로 그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수능에서 꼭 보고 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를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수능으로 선택하면 뭐 성적 좋은 학생들이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뭐 이제 다 보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최근 얘기도 아니지만 그동안 쭉 그 왕따 문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왕따 문제가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뭐 대학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보통의 학생들이 가져야 되지 기본적인 그 역량 중에 하나인데 대학에서도 요즘 인성교육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리더라고 한다면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에 대한 배려 이게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의 2017년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혜성여고 조복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서름을 경기 민요로 달랬던 고 박춘재, 이창배, 안비치 명창을 기리는 후배 명창들의 추모 무대가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3인의 경기 명창을 추모하고 이들의 예술혼을 기리는 기념사업 출범을 위한 공연 설립자들을 엽니다. 근대 경기 명창으로 첫손에 꼽히는 박춘재는 경서도 소리와 전통 연희의 일종인 발탈에 뛰어났는데 고종에게 서울 지역의 잡가를 들려주며 총애를 받았고 1896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가해 미국 빅터 레코르타에서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벽화 이창배는 서울 지방의 민요와 잡가에 능한 명창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수리산 타령 보유자로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한 소리꾼이었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였던 안비추는 경기민요를 전수하고 현대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대무용가 아는미의 총연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와 이은주 등 경기명창과 또 문화생 500여 명이 참가해서 12잡가, 회심곡, 경기민요, 서울굿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예비고등학교 1학년의 2017년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혜성여자고등학교 조복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들어온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7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한국사가 제일 궁금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수능에서 등급만 반영한다고 하던데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요. 그리고 대입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일정 등급 이상만 되면 합격되는 건가요? 등급이 점수화돼서 반영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한국사가 등급만 반영이 된다고 하던데 대입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예, 지난 2월 4일 교육부 보도 내용을 보면 예. 한국사는 다른 수능 영역이나 과목과는 달리 이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모두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한다는 것이죠. 예. 2017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사를 수능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모두 다 한국사가 중요하다,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그러면 왜 반대를 했냐 그러면 이걸 수능으로 지정하면 예. 이 한국사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간다. 예. 예, 그런 취지였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교과부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예.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보충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EBS 한국사 강의를 이제 확충하고 또 채널도 다양하게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사는 좀 필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1737번인데요. 예비 고1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 겨울방학에 수학이랑 영어 선행학습을 했는데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은 수시 보는 아이들도 다 준비해야 하는 것 맞나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바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남을 때 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오셨는데요. 겨울방학에 선행학습을 해오는 경우가 요즘은 많은 모양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런데, 예. 글쎄, 논술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논술은 네. 책도 많이 읽어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논술은 다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논술 전형은, 서울에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예. 중요시 하는 전형입니다. 네. 하위권 대학에서는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꾸준히 논술 준비를 하면 좋은데, 예. 근데 사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간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공부와 논술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으신데, 예. 이제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을 실시하고, 예. 또는 거기에다 이제
이 교과가 아닌 걸 우리가 비교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그 비교과까지도 함께 보는 전형도 있고. 예. 이 전형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전형도 있고 또 뭐 논술 전형도 있고 학생들은 이 3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되는 교과 성적에 예.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과랑 연계된 독서 활동.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다 보면 이제 고3 때 자신의 강점이 이제 뭐다 이렇게 보이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자녀분이 몇 학년이세요? 군대 간 애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녀분들이 예전에 고1 때 뭘 했으면 가장 권하셨어요?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예. 어떤 책인지는 상관없고. 아니죠. 그 책은 좀 읽어줬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아이가 또 그런 책을 골라 읽지는 않더라고요. 예. 어떤 책을 읽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교과 공부를 예를 들면 뭐 역사 시간에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사실 책에는 그게 한 줄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러면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한 줄만 나온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3525번인데요. 아이가 마이스터고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특수유형으로 대학에 가곤 했던 것 같은데 마이스터고도 그렇게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아이가 지금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 혹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예전에 상고나 공고처럼 실업계열을 나와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죠. 예. 고등학교를 이제 분류를 하면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뭐 지금 뭐 이름을 무슨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고등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형 중에 특성화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죠. 이제 이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렇군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질문해 오신 것처럼 마이스터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이스터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랑 조금 구별이 돼요. 마이스터고는 오히려 특목고에 이제 분류가 돼서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대학엔 어떻게 가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 일반 고등학교 지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편성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경쟁하면 불리하죠. 네, 그렇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인데요. 6451번. 대입 정원을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한다던데 그러면 대입이 더 어려워질까요?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 전원이 더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대입 정원이 줄어들죠? 뭐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뭐 2015년부터 17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사실 2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대학에 가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험 보는 아이들의 대입에도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제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이 6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가겠다고 수능을 지원한 재학생은 51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졸업생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같이 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성여자고등학교 조복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